안녕하십니까? 지친 하루의 끝에서 늘 변함없이 당신의 곁을 내어주는 따뜻한 쉼터,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서면 어느새 하얗게 서리가 내린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내 청춘은 다 어디로 갔을까 허무해지는 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는 험난한 세상을 버텨내며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낸 훈장이며 당신의 구분등은 세상 그 어떤 산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밤은 그 고귀한 당신의 세월에 바치는 5번째 추억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따뜻한 인연들과 눈물겨운 희생 끝에 마침내 찾아온 눈부신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가장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온 우리네 이웃들이 만들어낸 가슴 벅찬 기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 안의 불을 모두 끄시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도 이 골목길 어귀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애써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훌륭했던 지난날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33번째 골목길 이야기부터 지금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슴을 울리는 진짜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 한 끼는 과연 어떤 밥일까요? 1990년대 거친 쇳가루를 마시고 무거운 철근을 나르며 막일로 생계를 잇던 칠성씨. 어느 추운 겨울밤 야간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그는 곧 철거될 빈민촌 골목 구석에서 꽁꽁 얼어붙은 채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곁에는 집을 빼앗겨 길바닥에 앉았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가니 부디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라는 찢어진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씨 역시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거친 노동자였지만 핏기가 가신 아기를 자신의 두꺼운 작업복 품에 안았습니다. 내 피땀을 짜내서라도 이 녀석 배는 골치 않게 하겠다. 칠성씨는 그날부터 아기에게 건우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씨는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져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우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골목길 귀퉁이에 작은 밥집을 열었습니다. 거친 쇳덩이를 만지던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정성껏 끓여낸 찌개는 세상 어느 고급 요리보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건우야, 많이 먹어라. 아빠 손이 투박해서 반찬 모양은 안 이뻐도 영양은 최고다. 너는 든든하게 먹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 아버지가 불 앞에서 흘린 정직한 땀방울을 보며 자란 건우. 그는 가난하고 억울하게 집을 뺏기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신념 하나로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평화로운 일상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악명 높은 부동산 기획부동산 업자인 오 회장이 이 동네 상권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가짜 명의신탁 서류와 용역들을 동원해 칠성씨의 식당을 포함한 상인들을 길거리로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어이! 주방장 영감탱이! 서류 안 보여? 여기 땅 주인은 나야! 법대로 강제 철거하기 전에 푼돈이라도 받고 당장 꺼져! 법을 모르는 상인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단정한 정장 차림의 건우가 칠성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씀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내민 그 조잡한 이중계약서 법정 가면 징역 10년짜리 사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땀 흘려 지킨 이 식당, 제가 변호사 배지를 걸고 단 한 평도 못 넘겨줍니다. 건우는 동네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오 회장의 과거 부동산 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먼지 쌓인 30년 전 토지 대장을 추적하던 건우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합니다. 30년 전 철거촌에 살던 건우의 친부모에게 사기를 쳐서 전 재산을 빼앗고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 갓난아기였던 건우를 길바닥에 버려지게 만든 그 악독한 철거 용역 반장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오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기꾼이 30년이 지나 이제는 자신을 훌륭하게 키워준 양아버지의 식당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건우는 책상을 내리치며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열린 재판날,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여유를 부리던 오 회장 앞에 건우가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오 회장이 30년 전 빈민촌에서 서민들의 땅을 갈취한 수법과 현재 이 골목길에서 벌이는 사기 수법은 소름 돋도록 똑같습니다. 여기 그가 숨겨둔 차명 부동산 대장과 불법 자금 세탁 내역을 제출합니다. 건우의 치밀하고 날카로운 증거 제시에 오 회장의 변호인단마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친부모의 한과 지금의 아버지가 흘린 눈물을 담은 건우의 완벽한 변론. 결국 오 회장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며 차가운 감방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서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던 악마가 파멸하는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이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나고 골목길에는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 회장의 사기가 밝혀지며 상인들은 무사히 생업을 지켜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온 건우를 아버지 칠성 씨가 투박한 손으로 말없이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거둬주시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신 덕분에 제가 오늘 과거의 억울함까지 모두 풀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는 이 찌개가 저를 살게 한 최고의 밥상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결코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 버려진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땀방울을 기꺼이 내어준 아버지의 거친 손,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약자를 위해 싸우는 아들, 이들의 끈끈한 의리와 사랑이야말로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닐까요? 평생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일터에서 땀 흘려오신 이 시대의 모든 선배님들, 오늘 칠성 씨와 건우 부자의 이야기가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며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거나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경험을 댓글로 마음껏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가슴을 뻥 뚫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버려진 갓난아기를 가슴으로 품어 훌륭한 변호사로 키워낸 아버지의 그 투박한 손, 그 정직한 땀방울이 결국 30년 전의 억울한 한을 풀고 진정한 가족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식 귀하게 키워놓으니 부모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모습, 우리 어르신들 보시기에 참으로 대견하고 뭉클하시죠? 자, 이번에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1000번 만번 바늘에 찔리는 고통도 기꺼이 견뎌낸 우리네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장통 구석에서 평생 옷을 수선하며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거친 손마디 때문에 사돈에게 천박하다는 모욕을 당한 순옥씨. 하지만 그 모욕을 준 사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순간 순옥씨의 상처투성이 손가락이 대한민국 최고의 사모님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눈부신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돈으로는 감히 살 수 없는 장인의 혼과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네 어머니들의 구분 등을 어루만져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밤낮 없이 찔리고 피나던 어머니의 손가락을 기억하십니까? 1980년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찬바람 쌩쌩 부는 시장통 구석에서 평생 옷을 깃고 수선하며 살아온 순옥씨.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쉴 새 없이 바늘에 찔려 손가락엔 굳은 살과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씨는 그 거칠고 초라한 손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외아들 민수를 훌륭한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순옥이 바느질 솜씨는 죽은 옷도 살려내는 신의 손이라며 칭찬했지만 순옥씨에게 가장 큰 훈장은 오직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민수가 병원장의 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된 상견례 날, 순옥씨는 평생 가장 아끼던 고운 옷을 입고 최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콧대 높은 사돈, 이 여사의 눈에 순옥씨는 그저 격 떨어지는 시장통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손이 어쩜 그렇게 험하시고 투박하세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우아하게 살아와서
솔직히 이런 자리에 그 손을 내놓고 계시니 호텔 격이 다 떨어지네요. 민수 옷에서도 시장통 냄새가 날까 봐 걱정이에요. 평생 자식을 위해 바늘에 찔려가며 희생한 거룩한 손. 하지만 돈 많은 사돈 앞에서는 그저 천박하고 부끄러운 흉터 취급을 받았습니다. 순옥 씨는 혹여나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봐 눈물을 꾹 참고 거친 두 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겨야만 했습니다. 몇 달 뒤 사돈 이 여사가 주최하는 대형 VIP 자선 파티 날, 순옥 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구석진 주방 쪽에서 조용히 일손만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 직전 대기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여사가 이탈리아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 특별히 맞춰온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문고리에 걸려 쫙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 이게 얼마짜린데? 10분 뒤에 정재계 사모님들 모시고 내가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당장 명품관 수선팀 불러와. 하지만 주말 저녁 그 짧은 시간 안에 출장 올 수 있는 명품 수선 장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사 취소와 망신살이 뻗칠 위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이 여사 앞으로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순옥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순옥 씨의 품에는 수십 년간 시장통에서 그녀와 함께했던 낡고 반질반질해진 작은 바느질 통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10분 남았다고 했습니까? 제게 맡겨보시지요. 뭐? 사돈어른 그 거칠고 때 묻은 손으로 이 비싼 실크를 만지겠다고요. 더 망치면 사돈이 물어낼 거예요. 벗으시지요. 망치면 제 아들놈 병원 팔아서라도 물어드리리다. 뿜어져 나오는 순옥 씨의 엄청난 기백과 장인의 포스에 이 여사는 홀린 듯 드레스를 내어주었습니다. 순옥 씨의 거친 손가락 끝에 은빛 바늘이 쥐어지는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옥 씨의 손은 시장 바닥에서 수십 년간 단련된 진짜 마법의 손이었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실크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는 단순히 찢어진 곳을 꿰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결을 그대로 살려 그 위에 화려하고 기품 있는 금빛 매화꽃을 순식간에 수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8분 후 무대에 오른 이 여사의 드레스를 본 정재계 VIP 사모님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어머, 드레스에 수놓아진 저 매화꽃 자수 좀 봐. 파리 수석 디자이너 솜씨보다 훨씬 우아하고 기품 있어. 이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시했던 사돈 어른의 거친 손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국보급 장인의 손이었음을 깨닫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대기실로 달려온 이 여사. 그녀는 비싼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눈물을 펑펑 흘리며 순옥 씨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미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돈어른의 그 귀한 손을 함부로 무시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 투박하고 피나는 손으로 바느질해서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어요. 내게는 이 흉터가 훈장이고 벼슬이니 앞으로 우리 아들 무시나 하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손은 비싼 보석을 낀 매끄러운 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기꺼이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거친 손입니다. 오늘 순옥 씨가 보여준 가슴 먹먹하고 통쾌한 참교육이 여러분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며 겉모습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신 통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멋진 인생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수만 번 바늘에 찔려 흉터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난 금빛 매화꽃, 사돈의 오만함을 단숨에 꺾어버린 그 위대한 장인의 손길에 가슴 뭉클하면서도 참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식 귀하게 키워놓으니 부모의 구분 등을 펴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돌아오네요. 자, 이번에도 부모님이 평생 차가운 바닥을 기며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어떻게 기적 같은 결실로 돌아오는지 또 다른 감동의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990년대 부산, 평생 무릎을 꿇고 남의 집 바닥에 마루를 깔며 길바닥에 버려진 소년을 거두어 키운 기술자 덕배 씨.
무식하게 바닥이나 기어다닌다며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사 대금을 가로채려던 악질 건설사 사장 앞에 아버지가 흘린 땀을 먹고 자란 아들이 날카로운 정의의 칼날을 들고 나타납니다. 멍든 무릎으로 세운 위대한 가문, 그 통쾌한 인생 역전극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훈훈한 냄새가 피어나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릎은 어떤 무릎일까요? 1990년대 부산의 어느 매서운 겨울밤, 평생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거운 나무 마루를 깔며 살아온 마루 시공 기술자 덕배 씨. 그는 야간 작업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공사판 구석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15살 가출 소년 지훈이를 발견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이 떠돌던 소년. 남들 같으면 경찰에 넘기고 말았겠지만 덕배 씨는 자신의 낡은 작업복 점퍼를 벗어 덮어주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꼬마야, 갈 데 없으면 내 따라와라. 바닥 쓸고 마루 나르는 것부터 배우면 적어도 밥 굶을 일은 없을 기다. 그날부터 덕배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지훈이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덕배 씨의 손에는 나무가시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 무릎은 늘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남의 집 바닥을 내 집처럼 정성껏 깔았습니다. 지훈아, 건물의 기초는 화려한 지붕이 아니라 사람 발이 닿는 이 바닥인 기다. 바닥이 단단해야 사람이 안 넘어지는 기다. 알겠나? 지훈은 아버지가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과 멍든 무릎을 보며 톡하게 공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밤낮 없이 책과 씨름한 끝에 지훈은 건물 구조와 안전을 감식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안전 검사관이자 법률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일하던 아버지의 무릎이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배 씨가 평생을 바쳐 일해온 동네에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악명 높은 재개발 건설사의 박 대표가 노인들만 사는 이 동네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며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겉으로만 화려할 뿐 뒤로는 싼 자재를 쓰고 안전검사를 조작해 서민들의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을회관 보수 공사를 하던 덕배 씨의 시공 대금마저 떼어먹고 행패를 부렸죠. 어이 노가다 영감탱이. 무식하게 평생 바닥이나 기어다니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잔금은 못 주니까 억울하면 법대로 해.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덕배 씨가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놈들이 지은 건물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무너뜨려 주겠습니다. 지훈은 박 대표가 시공 중인 실버타운 현장에 안전검사관 자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바닥재와 기초공사를 꿰뚫어 보던 지훈의 매서운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뜯어내어 박 대표가 값싼 독성 본드를 사용하고 하중을 버티는 기초 골조를 빼돌렸다는 치명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해냅니다. 대망의 실버타운 준공 허가 청문회 날, 국회의원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박 대표 앞에 지훈이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서류와 뜯어낸 불량 바닥재를 던졌습니다. 박 대표, 당신이 어르신들을 속이고 시공한 이 바닥은 1년도 안 돼서 썩어 주저앉을 맹독성 폐자재입니다. 당신이 조작한 안전검사 서류와 횡령한 비자금 내역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완벽하고 예리한 건축 지식 앞에 박 대표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십억의 분양 대금을 들고 해외로 도르려던 박 대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즉각 사기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평생 땀 흘린 어르신들의 돈을 노리던 악당이 완벽하게 파멸하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참교육이었습니다. 상인들과 어르신들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고 동네에는 다시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지훈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덕배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저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멍든 무릎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둥입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얄팍한 속임수와 꼼수가 아무리 판을 쳐도 평생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의 고귀한 가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팍팍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가족의 바닥을 다져오신 이 시대의 모든 선배님들, 오늘 덕배 씨와 지훈 부자의 통쾌한 사이다 역전극이 가슴에 시원한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정직한 노력으로 부당한 일을 이겨내신 훌륭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인생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이 가슴을 뻥 뚫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추억의 골목길 TV였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평생 멍든 무릎으로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 그 멍자국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기둥이었다는 아들의 고백에 저도 목이 맵니다. 역시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부모의 진심을 알아주는 자식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밖이 아니라 집안 부엌에서 일어난 눈물겨운 기적을 하나 더 만나보시겠습니다. 20년 동안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소처럼 일만 해온 윤희씨. 명절 전날 펄펄 끓는 사골 국물을 뒤집어 쓰고 쓰러졌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걱정 대신 엎질러진 비싼 국물 타령만 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목격한 무뚝뚝한 시아버지의 벼락같은 호통 한마디가 지옥 같던 며느리의 삶을 180도 바꿔놓는데요. 조상 잘 모시는 것보다 살아있는 가족이 먼저라는 우리 시대 진짜 어른의 품격이 담긴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우리가 젊었을 적 명절은 동네방네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하고 왁자지껄 친척들이 모여드는 잔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잔치 뒤에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해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리들의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무려 20년 동안 맏며느리라는 무거운 굴레 속에 갇혀 살았던 윤희 씨의 가슴 시린 하지만 속이 뻥 뚫리는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20년 차 맏며느리 윤희 씨의 그날 밤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명절을 하루 앞둔 늦은 저녁, 윤희 씨네 좁고 차가운 다용도실에는 커다란 들통이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좋아하시는 사골 곰탕을 고아내는 중이었죠. 20년 전 가난한 집안의 장남에게 시집온 윤희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명절이면 휴가를 내고 혼자 모든 제사상과 손님상을 도맡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얄미운 시누이까지 일찍부터 친정에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호흡 깔깔 웃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딸. 시댁에서 전 부치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 비싼 샤인머스켓 좀 먹어봐라. 내 올케가 백화점에서 사온 거다. 엄마도 참. 언니가 알아서 과일 깎아올 텐데 뭘 직접 씻어와. 언니, 다용도실에서 뭐 해? 나 과일 좀 예쁘게 깎아줘봐. 자신도 오늘 종일 서서 일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시누이와 딸만 챙기는 시어머니를 보며 윤희 씨는 남몰래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난다며 초저녁부터 나가서 전화기마저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 나 하나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 윤희 씨는 묵묵히 다용도실로 돌아가 펄펄 끓는 무거운 사골 들통을 옮기려 끙끙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름기로 미끄러워진 타일 바닥을 딛는 순간 윤희 씨의 발이 쭉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악! 우당탕탕, 쨍그랑.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무거운 들통이 엎어지며 펄펄 끓는 진한 사골 국물이 윤희 씨의 오른팔과 어깨 위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윤희 씨는 유리 파편이 널브러진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고 숨도 쉬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놀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나뒹구는 윤희 씨를 본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고 내 사골. 이게 얼만짜리 한우 뼈인데 이걸 다 엎어버려. 미쳤어 미쳤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당장 걸레 가져와서 안 닦아? 화상을 입어 바닥을 뒹구는 며느리보다 엎질러진 사골 국물이 먼저였던 시어머니. 신우이 역시 피를 흘리는 올케를 보며 징그럽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육체의 고통보다 자신이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고작 국물 한 그릇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이 집구석을 나가겠다고 소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동네 산책을 다녀오신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평생 큰소리 한 번 안 내시고 헛기침만 하시던 조용하고 무뚝뚝하신 시아버지. 다용도실의 참상을 목격한 시아버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떠나가라 벼락 같은 호통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이 무식한 여편네야. 넌 눈깔이 삐었냐? 내 눈엔 바닥에 엎어진 국물만 보이고 펄펄 끓는 물을 뒤집어 쓴 며느리는 안 보이더냐? 너도 당장 짐 싸서 내 집으로 가라. 남의 귀한 딸 데려다 종년 부리듯 부려먹으니 속이 시원하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평생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대노한 모습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 쉬시더니 망설임 없이 다용도실 바닥으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습니다. 국물에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며느리 윤희 씨를 당신의 따뜻한 외투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아가, 많이 아프지? 이 애비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어서 병원부터 가자. 조금만 참아라. 시아버지는 아픈 며느리를 부축해 직접 택시를 잡고 응급실로 향하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시아버지는 윤희 씨의 화상 입지 않은 쪽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윤희 씨는 20년 묵은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며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다음 날 아침, 뒤늦게 소식을 듣고 새파랗게 질려 달려온 남편 앞에서 시아버지는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집안 재산은 내가 절에 모시기로 했다. 명절 차례도 앞으로 안 지낸다. 조상님 잘 모신다고 복 받는 거 아니다. 내 곁에 살아있는 가족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그게 천벌을 받는 거다. 앞으로 명절에는 다 같이 식당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자. 내 애미랑 누이한테도 내가 다 단단히 일러두었다. 알겠느냐? 어르신 여러분, 시아버지의 이 한마디가 지옥 같던 윤희 씨의 삶을 완벽하게 구원했습니다. 자칫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가정의 위기는 집안의 진짜 어른인 시아버지의 지혜롭고 따뜻한 결단 덕분에 사랑으로 봉합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희 씨네 명절에는 기름 냄새도 고성도 오가지 않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가족 모두가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갈비를 먹으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진짜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거의 며느리였던 우리 어머니들, 수십 년간 벙어리 냉가슴 앓듯 견뎌온 그 억울함. 누가 알아주나 싶으셨겠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오늘 사연 속 시아버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지 않을까요? 산 사람이 곁에서 웃어야 죽은 조상도 편안하다. 오늘 시아버지의 멋진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다가오는 명절에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뭉클했던 명절 사연이나 시댁, 처가 이야기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추억의 골목길 TV는 다음에도 우리네 인생의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조상 잘 모시는 것보다 곁에 있는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안 나게 하는 게 진짜 효도라는 시아버지의 불호령.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참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며느리에 타들어가는 살갑보다 엎질러진 사골 국물을 더 아까워하던 모진 세월도 결국 따뜻한 사람의 온기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서러운 사골 국물 말고 우리네 지친 청춘을 말없이 안아주던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국밥 한 그릇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쇳가루 날리고 철판 부딪히는 굉음이 가득했던 부산 조선소 뒷골목. 주머니 사정 뻔한 젊은 노동자의 그릇에 버리기 아까워 넣었다며 슬그머니 살코기를 수북이 얹어주던 그 시절. 욕쟁이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내 배고픈 건 참아도 내 자식, 내 이웃 굶는 건 못 보던 그 시절의 진한 정이 담긴 37화 이야기, 지금 그 그리운 골목길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혹시 그 시절 새벽 공기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아직 해가 뜨기도 전 대한민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던 그 시절. 거대한 철판이 부딪히는 굉음이 하루 종일 울려 퍼지던 부산의 어느 조선소 뒷골목에는 허기를 달래주던 작고 허름한 국밥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고 다리야. 오늘따라 철판은 왜 이리 무겁노? 쇳가루를 하도 마셨더니 목구멍이 다 까글까글하네. 주머니에는 딱 국밥 한 그릇 묵을 돈밖에 없네. 아이고 우리 달수 왔나? 오늘 막내 동생 뻘 되는 아가씨가 왜 이리 기운이 없노? 퍼뜩 이리 와 앉아라. 할매가 오늘 뼈다구 푹 고아놨다. 할매 나 오늘따라 억수로 배가 고프네. 국물 좀 넉넉하이 주소. 달수의 그릇에는 고기가 유독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살코기가 아주 듬뿍 담긴 특제 국밥이었죠. 헉, 할매여. 고기가 왜 이리 많아해? 내 오늘 특 물 돈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젊은 놈이 고기를 든든하이 뭐야. 내일 또 무거운 쇳덩이를 들 거 아이가. 잔말 말고 팍팍 물어. 버리기 아까워 넣었다는 할매의 퉁명스러운 그 말. 하지만 그 고기는 할매가 몰래 가장 좋은 살코기를 썰어 얹어준 것이었죠. 달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매여. 참말로 맛있네. 그렇게 수십 번의 겨울이 지나고 거대한 철판을 짊어지던 청년 달수도 어느덧 70고개를 훌쩍 넘긴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까먹었다. 내 젊은 시절 피땀이 저기에 녹아있나 싶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대이. 할매요. 그 시절 할매가 몰래 고기 더 얹어주던 그 국밥 맛이 오늘따라 왜 이리 미치도록 그립습니까?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였던 그 시절 이야기는 메인 채널에서 계속됩니다. 고기 몇 점 더 얹어주던 그 투박한 정.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타인이 건넨 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때로는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자의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생판남도 그렇게 따뜻한데 정작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돈맛을 보면 왜 그리도 차가워지는 걸까요? 이번에는 그 돈 때문에 눈이 멀어 복덩이 며느리를 거지 취급하며 발로 차버린 어느 졸부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왔다고 구박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어마어마한 정체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떨까요? 가슴 답답하게 만들던 악질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코를 단숨에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소름. 돋는 반전. 그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인생의 희로애락이 서려있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 눈이 뒤집힌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땅값이 올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졸부 가족이 조신한 며느리를 거지 취급하며 내쫓았다가 천벌을 받게 된 기막힌 반전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내내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 서희 씨는 참으로 단아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기품이 넘쳤죠. 하지만 그녀의 남편 재훈 씨 집안은 정반대였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변두리 땅이 신도시 핵심지로 지정되면서 하루아침에 수백억대 벼락부자가 된 졸부 집안이었거든요. 갑자기 큰돈을 만지게 된 시어머니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온몸을 금칠하고 다니며 검소한 서희 씨를 가난뱅이 취급하며 괴롭혔죠. 어휴, 저 개죄죄한 꼴 좀 봐. 너는 우리 집안 품격을 다 깎아먹어.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거지. 큰 성 박히 내랑 사는지 몰라. 열쇠 3개 해오는 며느리들 줄을 섰는데
넌 그 낡은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우리 집 쌀만 축내고 있냐? 어머니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물건을 아껴 써야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가난한 집 딸년이 훈수질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시어머니의 구박도 모자라 남편 재훈 씨마저 변했습니다. 돈맛을 보더니 화려한 여자들을 만나며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했죠. 결국 재훈 씨는 서희 씨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야, 솔직히 너랑 나랑 이제 급이 안 맞잖아. 난 강남 건물주 딸이랑 새로 시작할 거야. 넌 그냥 우리 집 식모였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나가.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라. 시어머니는 서희 씨의 짐을 마당에 던져버리고 한겨울 추위 속에 며느리를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재수 없는 가난뱅이 기집애야. 다신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퇴! 3년 동안 식모처럼 일하며 헌신했던 대가는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냈는지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나옵니다. 사실 서희 씨는 가난한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3대째 내려오는 거대 부동산 신탁회사 태산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이미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젊은 회장이었습니다. 명문가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며 남편을 도우려 했던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본 서희 씨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왕관을 썼습니다. 서희 씨가 떠난 뒤 졸부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는 없고 욕심만 가득했던 그들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짜 재벌 딸에게 속아 전 재산을 탕진했고 시어머니는 무리한 투자를 하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으리으리했던 집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그들은 3년 만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파산 직전 그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쥐고 있는 거대 신탁회사의 회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땅만은 살려주세요.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그때 거대한 회장 의자가 서서히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본 순간 두 사람은 기겁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서희야, 내가 왜 여기에? 서희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가난해서 부끄럽다던 며느리 서희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돈,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좀 알겠나요? 서희야, 아가, 얘가 미쳤었다. 얘가 눈이 멀었어.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다오. 정요? 한겨울에 나를 내쫓을 때 당신들에게 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 때문에 망했으니 이제 그 돈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당신들의 수준에 딱 맞는 결말이겠네요. 서희 씨는 자비 없이 보안 요원을 불러 그들을 끌어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몰수되었고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평생을 가난과 후회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날뛰던 졸부 가족의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참으로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죠?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고 진심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 법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조상님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우리 추억의 골목길 TV 식구분들은 늘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진짜 마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통쾌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람을 겉껍데기로만 판단하고 함부로 내쫓은 졸부 가족들. 결국 자신들이 내쫓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돈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가진 고수들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자, 이번에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했다가 소름 돋는 반전을 맞이하게 된 기막힌 사연을 하나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바보라고 소문난 재벌집 손자에게 팔려 가듯 시집간 효녀 정인씨. 동네 사람들이 다 쯧쯧거리며 손가락질하던 그 바보 신랑이 신혼 첫날 밤 방문이 닫히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10년 전 건넸던 따뜻한 호빵 2개가 불러온 기적 같은 인생 역전극.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사이다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추억의 골목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식사들은 든든히 하셨는지요? 살다 보면 참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은 아버지의 잘못된 보증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어느 효녀가 집안을 살리기 위해 바보라고 소문난 남자와 억지 결혼을 했다가 겪게 된 기막힌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1980년대 후반. 정인 씨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지만 탄탄한 한약방을 운영하시던 법 없이도 살 양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생을 친형제처럼 지내던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서준 보증이 그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야반도주를 해버렸고 고스란히 30억이라는 빚더미가 정인 씨네 가족을 덮쳤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한약방과 집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었고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상에 눕고 말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정인 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아버지의 병원 비조차 없던 그때 지역 유지이자 큰 목재소를 운영하던 최 회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자네 아비의 빚 30억을 모두 갚아주고 병원비까지 책임지겠네. 대신 내 손자 녀석의 짝이 되어주어야겠어. 내 손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동네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겠지? 최 회장의 손자 태경 씨. 그는 어릴 적 원인 모를 심한 열병을 앓은 뒤로 25세 건장한 청년이 되었지만 지능은 7살 어린아이에 멈춰버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여자들도 며칠을 못 버티고 도망갔다는 그 바보 도련님. 하지만 정인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정인 씨는 결국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도련님의 곁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의 쯧쯧거리는 혀 차는 소리를 뒤로하고 정인 씨는 최 회장 댁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태경 씨는 소문대로였습니다. 덩치만 컸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정인 씨를 보고 예쁜 누나 나랑 놀자 하며 해맑게 웃었죠. 정인 씨는 그 모습이 무섭거나 싫기보다는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나처럼 보듬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신혼 첫날 밤. 잔치가 끝나고 조용한 안방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정인 씨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태경 씨는 이불 위에서 나무 블록 장난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장난감 부딪히는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방문 밖에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지자 바닥만 보던 태경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인 씨. 정인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조금 전까지 침을 흘리며 웃던 7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이지적인 눈빛, 흔들림 없는 태도. 태경 씨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 놀라 얼어붙은 정인 씨를 향해 태경 씨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살기 위해 지난 15년을 바보로 연기하며 죽은 듯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내 식사에 지속적으로 약을 탔었죠. 그 열병도 다 새어머니의 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내가 바보인 척해야만 새어머니의 경계를 풀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저를, 우리 집안의 빚을 갚아주면서까지 저를 데려오신 건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10년 전 새어머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빠져나와 거렁뱅이
꼴로 거리를 헤매던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쪄낸 따뜻한 호빵 2개를 내어주었던 그 여학생을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내 진짜 자리를 되찾는 날 이 험난한 집안 싸움에서 내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 나의 진정한 아내는 바로 당신뿐이라고요. 당신을 내 곁으로 데려오기 위해 할아버지께 부탁드려 당신의 모든 빚을 정리한 겁니다. 정인 씨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10년 전 눈 내리던 날 길가에서 떨고 있던 소년. 불쌍해서 건넸던 그 작은 호빵 2개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과 가족을 구하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단순한 빚쟁이와 팔려온 신부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태경 씨는 10년의 세월 동안 정인 씨를 잊지 않고 기다려 온 운명의 상대였던 겁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어찌 되었을까요? 정인 씨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태경 씨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결국 새어머니 일당은 쇠고랑을 찾고 태경 씨는 기나긴 바보 연기를 끝내고 훌륭한 대표로 우뚝 섰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쌍둥이까지 낳아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원앙 부부가 되었죠. 건강을 되찾은 정인 씨의 아버지도 흐뭇하게 이들을 지켜보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생 참 알 수 없지요. 내가 베푼 작은 선행 하나가 훗날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기적처럼 나를 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고 억울한 일투성이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묵묵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오늘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재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늘 평안하십시오. 어린 시절 건넸던 따뜻한 호빵 2개가 10년 뒤 30억의 빚을 갚아주는 기적으로 돌아오다니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입니다. 겉모습은 바보처럼 보였어도 그 속엔 보석보다 귀한 의리가 숨어 있었네요. 두 분이 예쁜 쌍둥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에 제 가슴이 다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사라는 게 참 얄궂기도 하지요. 어떤 이는 작은 호빵 하나로 인생을 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눈앞의 돈 욕심 때문에 천금 같은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리기도 하니까요. 이번에는 탐욕의 눈먼 시어머니 때문에 임신한 몸으로 길거리에 내쫓긴 한 여인의 눈물겨운 사투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만삭의 몸으로 비바람 속에서 홀로 아이를 낳으려 응급실에 실려간 여인,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린 당직 의사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독한 악연을 끊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대반전의 역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이야기,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마주하는 운명의 장난 중에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을까요? 사랑했던 남편의 아이를 품은 채 쫓겨난 여인이 가장 위급한 출산의 순간에 생사를 오가며 만난 의사가 바로 전 남편이었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눈물겨운 모정과 탐욕의 눈먼 자가 맞이하는 통쾌한 대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수아 씨는 대학 병원 의사인 남편 민준 씨와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여사의 눈에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없던 수아 씨는 그저 눈엣가시였습니다. 최 여사는 병원장 딸을 새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들 민준 씨가 해외 의료 봉사를 떠난 사이 수아 씨에게 남편이 쓴 가짜 이혼 서류를 내밀며 모진 말로 그녀를 길거리로 내쫓은 것입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 민준이도 너한테 질렸다고. 도장 찍어놓고 나갔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우리 아들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는 오해와 배신감에 수아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지 한 달 뒤 수아 씨는 자신의 뱃속에 민준 씨와의 아이가, 그것도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낯선 타지. 하지만 수아 씨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은 꽃집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아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꼭 지켜줄게.
매일 밤배를 쓰다듬으며 홀로 삼킨 눈물은 수아 씨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 민준 씨는 어머니 최 여사의 거짓말에 속아 수아 씨가 돈 많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줄로만 알고 가슴에 큰 상처를 아는 채 응급실 일에만 매달리며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만삭의 수아 씨에게 갑작스러운 조산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119 구급차에 실려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실려간 수아 씨. 산모가 피를 많이 흘립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에 당직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산모의 얼굴을 확인한 의사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전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수아 씨, 아니 배가, 이게 대체 어떻게? 수아 씨 역시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민준 씨를 알아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민준 씨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본능적으로 수술실로 내달렸습니다. 피 말리는 3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실에는 우렁찬 쌍둥이 남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민준 씨는 직감적으로 이 쌍둥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알았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수아 씨와 오열하며 대화를 나눈 민준 씨는 그제야 어머니 최 여사가 꾸며낸 악마 같은 거짓말과 끔찍한 악행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분노에 떨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실려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최 여사가 수아 씨를 쫓아내고 새로 들이려 했던 그 병원장. 딸이라는 여자는 사실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되겠다며 최 여사에게 접근해 수십억 원의 전 재산과 집문서까지 몽땅 빼돌려 그날 밤 해외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핏더미에 앉게 된 최 여사는 충격에 피를 토하며 응급실로 실려온 것이었죠. 아이고, 내 돈, 내 전 재산, 그년이 나를 속였어. 민준아, 어미 좀 살려다오.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 참아버리진 못하겠지만 제 가족의 인생을 망친 당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 곁에 단 한 발자국도 얼씬하지 마십시오. 민준 씨는 울부짖는 어머니에게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는 결국 알거지가 되어 쓸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업자득이자 천벌이었습니다. 모든 오해와 시련의 폭풍우가 지나간 병실 안. 민준 씨는 수아 씨와 쌍둥이를 꼭 끌어안으며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한 사랑과 어머니의 위대한 모성애는 그 어떤 악의도 이겨냈습니다. 이제 이 부부 앞에는 두 아이와 함께하는 눈부시게 찬란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탐욕은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고 진실한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통쾌함과 감동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천륜을 저버리고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은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이 들인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응급실에서 아들과 재회하는 모습. 참으로 인과응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핏줄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고 진실한 사랑은 가장 어두운 밤의 기적을 꽃피우나 봅니다. 자, 이번에는 병원 응급실을 떠나 비바람치는 산골짜기 외딴 요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생 일궈온 식당까지 뺏어가고 부모를 쓰레기처럼 버린 아들. 그 아들이 이거나 들고 꺼지라며 던져준 검은 비닐봉지 속에 사실은 아들의 목숨줄을 쥔 거대 기업 회장님의 비밀이 들어있었다면 어떨까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만들어낸 소름 돋는 인생 역전과 부모를 버린 자식의 앞길을 단숨에 막아버린 대기업 회장님의 불호령. 가슴 뻥 뚫리는 그 통쾌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슴 뭉클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가족이 20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탐욕의 눈먼 혈육의 배신,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찾아온 기적 같은 복수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 철거를 앞둔 낡은 전통시장 구석의 작은 반찬 가게. 손마디가 굵게 휘어버린 60대의 영희 씨가 힘겹게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최고급 정장을 입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옛날식 깻잎 장아찌 하나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영희 씨는 낯선 손님의 부탁에 찬밥과 장아찌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입에 넣은 노신사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저 짠한 마음에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었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엄청난 재력가가 20년 전 바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남편 태수 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 전 남편 태수 씨는 동생 동수 씨가 진 막대한 빚을 갚아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원양어선에 올랐습니다. 여보, 3년만 고생하면 우리 세 식구 번듯하게 살 수 있어. 금방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무서운 태풍과 함께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침몰해 시신조차 찾을 수 없다는 비보가 날아온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영희 씨는 어린 아들 민수를 보며 억척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동생 동수 씨의 악마 같은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죽기 전에 사망보험금 수령인을 저로 돌려놨습니다. 형님 빚 갚느라 제 돈도 많이 들어갔으니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동수 씨는 보험사 직원과 결탁해 형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고스란히 가로챘고 조카와 형수를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마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영희 씨에게 모진 악담을 퍼부으며 매몰차게 돌아섰죠. 영희 씨는 남의 집 파출부부터 시장 바닥 반찬 장사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 민수를 훌륭한 탐사보도 기자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시동생 동수 씨는 형의 목숨값으로 사업을 불려 이제는 지역의 유력한 재력가이자 재개발 조합장 행세를 하고 있었죠. 아들 민수 씨는 어린 시절부터 삼촌의 행동을 수상히 여겼고 기자가 된 후 끈질긴 추적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냅니다. 20년 전 삼촌이 아버지를 원양어선에 강제로 태우도록 브로커에게 돈을 찔러 넣었고 보험금마저 위조된 서류로 빼돌렸다는 악랄한 범죄의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한편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 태수 씨는 기적적으로 외국 상선에 구조되었지만 오랜 시간 기억상실증에 걸려 타국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기억을 되찾은 그는 맨손으로 수산물 무역 회사를 일궈내 1000억대의 거대한 글로벌 기업 CEO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아내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빈자리 때문에 아내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지독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삼키던 어느 날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시동생 동수 씨가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며 영희 씨가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들이닥친 것입니다. 당장 다 부숴버려! 조카놈아, 내가 아무리 기자랍시고 까불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내일 당장 여기 불도저로 밀어버릴 테니 당장 꺼져! 아들 민수 씨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평생의 피땀이 어린 가게가 부서지는 것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동수 씨가 악랄한 웃음을 지으며 포크레인에 시동을 걸라고 지시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로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오더니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마이바흐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20년 전 바다에서 죽었다던 남편 태수 씨였습니다. 그 포크레인 당장 멈춰라. 이 재개발 부지를 방금 통째로 인수한 진짜 주인이 나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내의 가게를 건드려. 태수 씨의 등장에 동수 씨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고
영희 씨는 그 자리에 기절할 듯 쓰러지며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완벽한 전세 역전이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가 그동안 모아둔 보험 사기와 살인 교사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태수 씨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동수 씨의 회사를 단숨에 공중분해시켰습니다. 수갑을 찬 동수 씨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징역 15년형. 형의 목숨을 팔아 호의호식하던 악마의 완벽하고도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영희 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의 말만 믿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구나. 나를 죽여다오. 내가 천벌을 받을 년이다. 20년의 길고 길었던 오해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 영희 씨는 끝내 시어머니를 용서했고 태수 씨는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하듯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탐욕으로 남을 짓밟은 자는 결국 파멸을 맞이했고 끝까지 선량하게 살아온 영희 씨의 가족에게는 마침내 눈부신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하게 살아온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뻥 뚫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추억의 골목길 TV는 늘 여러분의 찬란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0년 만에 깻잎장아찌 한 입으로 기적처럼 다시 만난 남편. 참으로 가슴 벅차고 먹먹한 순간이었습니다. 형의 목숨값으로 호의호식하던 악마 같은 시동생의 몰락을 보며 역시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30년의 세월을 버텨낸 어느 위대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30년 전 재벌가 저택 화재 현장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탈출해 평생 무릎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남의 집 바닥을 깔며 아들을 키워낸 마루 기술자 만수 씨. 그런데 정직하게만 살아온 아버지의 흉터투성이 손마디 속에 사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어마어마한 재벌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무릎 꿇고 흘린 피땀이 화려한 복수의 꽃으로 피어나는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슴 미어지는 우리네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값비싼 자작나무 마루를 깐 거실에 앉아 비단을 만지는 손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얼어붙은 땅을 파고 돌덩이를 나르느라 흉터투성이가 된 거친 손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닥을 기며 남의 핏줄을 재벌가 도련님으로 키워낸 위대한 아버지, 그리고 30년 만에 밝혀진 벼락같은 진실과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피눈물 나는 헌신이 어떻게 눈부신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30년 전 거대한 재벌가 태산그룹 회장님의 대저택 건설 현장. 성실한 마루 시공 기술자였던 만수 씨는 늦은 밤까지 남아서 회장님이 지시한 비밀 금고실에 마루를 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만수 씨가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회장님 부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오직 2살배기 어린 도련님만이 울부짖고 있었죠. 아이를 품에 안고 간신히 빠져나온 만수 씨는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형님 부부는 처리됐고 비밀 금고 서류는 그 어린 조카놈은 무조건 잿더미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이 태산그룹이 내 손에 들어온단 말이다. 회장님의 친형, 즉 큰아버지가 재산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살인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도연을 품에 안고 그 길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날부터 만수 씨는 자신의 이름도 지우고 도연을 친아들로 호적에 올린 채 혹독한 세월을 견뎠습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던 그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몸을 쓰는 마루 시공 기술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무릎 꿇고 차가운 바닥에 나무 판자를 이어붙이며 만수 씨의 연골은 다 닳아 없어졌고 손은 나무 가시와 흉터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현이 아빠가 깐 이 단단한 마루처럼 세상 어떤 불길에도 흔들리지 말고 커야 한다. 아빠가 무릎이 다 부서져도 우리 아들 공부는 다 시켜줄게. 아버지가 무릎 꿇고 흘린 피땀을 알기에 도연은 비뚤어지지 않고 눈물겨운 노력 끝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핏줄이 아닌 굳은 살과 사랑으로 맺어진 위대한 천륜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 평화롭던 어느 날 도연의 건축 사무소에 대성그룹의 대형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옵니다. 바로 30년 전 불탔던 옛 저택 자리에 새로운 회장 관저를 짓는 일이었죠. 그런데 관저 설계를 위해 현장을 조사하던 도연은 불타다 남은 옛 비밀금고 방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버지가 평생 부적처럼 품고 다니던 손수건의 문양과 완벽하게 똑같은 자수가 놓인 어머니의 타버린 일기장, 그리고 도연의 어린 시절 이름이 새겨진 금팔찌였습니다. 도연은 평생 양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말과 비서실, 최 노인의 뒤늦은 고백을 통해 자신의 친부모를 죽인 원수가 바로 지금 대성그룹의 회장, 큰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연은 분노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가 된 그는 큰아버지의 회사가 진행 중이던 재개발 프로젝트의 부실 시공과 비밀 장부를 파헤쳐 언론에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30년 전 방화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인 최 비서의 녹취록과 어머니의 일기장을 검찰에 넘겼죠. 상황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대성그룹 주주총회 날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로서 연단에 선 도연은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30년간 남의 피눈물 위에서 호의호식하던 악마 같은 큰아버지는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30년 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비밀방에서 당신의 추악한 범죄는 시작되었고 오늘 그 비밀방이 당신을 감옥 바닥에 빗장 지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도연은 빼앗겼던 그룹의 경영권과 막대한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진정 소중했던 건 대성그룹 회장 자리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된 직후 대한민국 명장들과 함께 아버지가 평생 바닥을 깔며 일했던 건설 현장에 찾아가 양아버지 만수 씨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마루를 깐만수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의 복수를 넘어 핏줄이 아닌 사랑과 헌신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탐욕으로 남의 인생을 짓밟은 자는 결국 파멸을 맞이하고 착하고 묵묵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찾아온다는 권선징악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주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33번째 골목길에서 시작된 우리네 인생 이야기가 43번째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걸어오신 이 길은 어떠셨습니까? 남의 집 마룻바닥을 깔아주느라 시퍼렇게 멍든 무릎, 자식들 옷 한 벌 더 입히려고 수만 번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그리고 쇳가루 날리는 현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들이켰던 그 맵찬 공기들. 세상은 그 손을 투박하고 거칠다 말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가 사실은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운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고 자식의 앞길을 밝혀준 가장 눈부신 등불이었다는 것을요. 때로는 돈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해 가슴을 치며 울던 날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오늘 사연들이 증명하듯 하늘은 결코 정직한 땀방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몰래 베푼 호빵 2개의 따뜻함이 20년을 묵혀온 진한 깻잎장아찌의 맛이 결국은 기적처럼 당신에게 돌아와 맺혔던 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추억의 골목길 TV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온 그 눈물겹고 억척스러웠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정직한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이며 가장 아름다운 명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참 잘 살았다, 참 애썼다며 여러분의 귀한 두 손을 꼭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제 창밖의 소음도 마음속의 시끄러운 걱정도 모두 잠잠해지는 깊은 밤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짐을
이 골목길 어귀에 가만히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평안한 꿈길로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베개가 되고 이 잔잔한 음악이 따뜻한 이불이 되어 오늘 밤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드릴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하게 살아오신 당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훨씬 더 맑고 고운 햇살이 당신의 창가를 찾아올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